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자영업학과제 사업 설명을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윤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대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새로운 보약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들 그리고 컨설턴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맡아주실 분은요. 이번 사업의 운영을 맡은 주식회사 포인트업의 정성목 대표님이십니다. 정성목 대표님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략에 담아내며 수많은 자영업 성공사를 이끌어온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해 주실 정성목 대표님을 무대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똑똑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업하다가 문 닫은 적도 있고, 20대 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또 60대 가지고 또 박사 취득하고, 굉장히 굴절이 많아요, 인생에. 그리고 50대, 60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굴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평탄하게 10년 정도만 가도 굉장히 좋은 거고,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터부실이에요. 저도 교육을 받아가고 하는 게 굉장히 싫고, 오죽하면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테니까 교육을 좀 받아주세요 하고 많이 하는데, 교육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교육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혼남에서 교육을 받고 주입식으로 받고 있고, 이런 같은 경우는 토론도 하고 교육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얘기. 지금 20대하고 우리하고 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내가 모르니까 좀 불편하다,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대표 정성목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첫 번째는 지원금이 300만 원이 작은 것 같아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번에 360개 업체에 대해서 300만 원 지원하다 보면 거의 10억 정도가 됩니다. 폐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까지 이제 올렸습니다. 대전도. 25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은 금액 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12억 전체 비용이 한 15억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자영업 박대제 같이 이런 제도가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광주 광역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데 시의회도 통과 못해가지고 진행 못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작했던 데가 이제 경기도가 한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컨설팅은 없고 본인이 모든 증빙을 다 해서 신청서부터 작성을 해야지만이 300만 원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우리 사장님들에게 300만 원을 누군가 준다고 하면 장사가 잘 되겠느냐 여쭤봐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대출받았다. 1000만 원 대출받아서 사업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줘야 될 돈을 못 주기 때문에 대출받는 경우가 많고, 느닷없이 누가 3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간판 하나 바꿨다든가 불도그 몇 개 올랐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00만 원에 대한 용도를 어디에다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컨설턴트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겠다 하는 게, 내가 간판을 하나 바꾸고 싶었다고 하지만은 간판 바꿔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바꿀 이유가 없어요. 간판이 좀 낡아 있으면 어때요? 고객들이 간판 보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 하나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블로그 보고 손님이 왔는데 이게 별로 서비스도 안 좋고 헤어도 좀 그렇고, 아니면 음식 같은 경우에도 맛이, 음식점은 먹으러 오면 된대. 그러니까 음식이 좀 맛도 좀 그렇고 차림새도 좀 모양이 안 좋아, 서비스도 안 좋아, 그러면은 악소문만 납니다. 차라리 블로그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분은 블로그 올렸다가 내려달라고 합니다. 손님이 자꾸 악플 단대요. 악플 다는 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옆집에서 시기하는 경우도 1% 있겠지만은 99%는 왔는데 정말 맛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플 때문에 블로그가 없을 게 아니고 고객들의 만족이 안 좋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은 300만 원이지만 전체 묶으면 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챙겨야 될 소리도 많고, 컨설턴트 분이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장님들이 만드는 건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작성해 드릴 거예요. 작성해 드릴 거고, 내가 알면 작성해 주는 것도 좀 편하게 도움받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면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늘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고객이 와서 갑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갑질은 뭐냐면은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으면 이건 갑질이 아닙니다. 같이 싸우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은 내 멱살 잡았는데 내가 말을 못해요.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고객이니까 또 말도 못해. 그러면 이게 갑질인 거예요. 고객에게도 이런 그 갑질이 있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이유는 우리 컨설턴트가 방문했을 때 조금 더 공손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시라든가 대충 지원하는 거. 우리 컨설턴트들 지원을 해주시려면 1시간이라도 확실하게 해주면은 우리 그 사장님이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지원하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도 불편한 거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소리만 달라고 그냥 가버려. 그건 컨설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갑질과 대충 지원하는 거, 이 두 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한 번 정도 보고 나서 컨설턴트 바꿔달라. 아니면 우리 컨설턴트가 나 업체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360개 업체 정도 되면은 한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한 7, 8% 정도는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처음 봤는데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 눈빛이 별로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안 좋아.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갑질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생겨먹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나는 여기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본인의 인격 소양의 문제입니다. 그런 건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3번 방문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 사장님의 역할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방문했을 때 나를 대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을 주는구나 느낌을 주는 것도 우리 컨설턴트의 몫입니다. 그거는 업체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컨설턴트 바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바꾸고 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해주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3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거고, 이 매장은 보니까 상권이 이렇고 아니면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든가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다 뽑아내는 게 컨설턴트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 있는 걸 뽑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의 어려움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면은 그게 진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진단이 되고 나면은 경영관리, 손님 어떻게 할 건지, 마케팅에 대해서 홍보 쪽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메뉴라든가 그런 좀 바꾸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딱 뽑아서 그것만 도와주는 것도 제가 보면 도움이 된다고 봐요. 3번 정도 방문해가지고 컨설팅만 하면 좀 효과가 있는데 모든 서류라든가 작성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컨설팅할 역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과 제고를 위해서 300만 원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객이 어떤 이미지로 나이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무 가독성이 안 좋아. 우리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다고 하면은 간편히 중요한 거고, 너무 상권이 안 좋은 데 있고 사람들이 잘 몰라. 얘기해줘야 아는 입지 안 하고 입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너무 홍보를 해줘야 돼요. 홍보해서 블로그로 올려가지고 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 만족하는, 그건 내가 준비도 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입지가 안 좋은 데는 알게 해주는 거. 입소문만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홍보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한 용도는 이렇게 보면은 거의 90%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이거 어떻게 쓸 거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쓰고자 했던 거에서 한 번 더 만나서 듣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간판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명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명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서 내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서대로 하라고 하는 사업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계획서일 뿐이니까 그거 무시하시고, 컨설턴트 만나셔가지고 한 번 정도 만난 다음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견적서 받고 하시면 돼요. 바뀌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번에 그 지원하는 360개 업체는 잘 되는 업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규모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년 내외입니다. 360개의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한 20년 정도 흐르는 업체가 좀 많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엄청 뛰어난 업체는 또 빠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하면서도 매출은 높지 않지만 내가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가게 꾸려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대상인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이제 목적을 잡았고요. 밑에만 말씀드리면은 저희 컨설턴트 분들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있고, 컨설턴트가 한 명이 30개, 50개 받고 하면은 굉장히 부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0개 업체 내외로 좀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맡은 업체가 10개 내외로 한정이 되어 있고, 컨설턴트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3번 정도 받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점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장 체험이라고 해서 음식이 됐든 미용이 됐든 간에 여기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7월달 정도에 그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연락을 드려가지고 오시면은 뭐 음식도 좀 같이 드시고 이제 저희가 비용 다 계산할 거니까 오셔가지고 여기 매장은 화려하진 않고 굉장히 그 투자는 많이 안 했는데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네. 어떻게 이 식당이 30년 동안 있었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겁니다. 기대효과 중에서 매출액은 300만 원 투자했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뭐 30만 원 받아서 한 달이면 900만 원인데 10%는 올려야 되잖아요. 아무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300만 원이 아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는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문자로 답변을 드리면은 클릭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컨설턴트에 대한 만족도,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두 개로 저희가 이제 조사할 건데 아마도 시간이 한 3분 정도 소요가 돼요. 3분 정도 소요되니까 스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영업 닥터제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인데 알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고문에 보면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정보는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5일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희 컨설턴트분 연락을 다 드릴 거예요. 본인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하고 다 연락 드릴 거니까 잘 그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그 전화가 오면은 스팸 전화가 아니고 360개 업체 중에서 거의 뭐 3, 40개 업체 정도가 스팸이냐고 그 전화부터 삭제하고 등록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1, 2차는 빠르면 아마 정말 그 빠른 업체는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방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방문이 시작되고 나면은 3번밖에 방문을 안 하기 때문에 오기 전에 그 약속을 잡고 나면은 내가 오늘 뭘 물어봐야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왔는데 알아서 보고 가세요 그러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큰 비용은 아니지만은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내가 뭘 물어보고 오기 전에 다 준비해 놨다가 물어보시면은 컨설턴트도 딱딱 물어보면 좋은 거고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손님들 알아서 맛있는 거 주세요 하면 먹고 갈 때 마음에 드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알아서 달라고 했는데 알아서 줬잖아요. 그래서 1차 방문, 2차 방문이 5월달이면은 그 1차가 거의 끝나고 2차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5, 6, 7하고 빠르면은 6월달부터 공사하고 좀 늦어도 7월까지 공사해가지고 7월 말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밑에 이제 그 9월이라고 돼 있는 부분 뭐냐면은 추가 모집.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이거 안 받아도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딴 분은 저희가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로 선정하신 분이 113분이에요. 113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될 것 같으면은 빨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딴 분들 통보해가지고 그거 선정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포기할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빨리 포기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3개월 이내니까 7월 말까지는 끝나는 거로 하고 신청금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제출 서류는 진단평가표하고 이 까만 거로 되어 있는 건 컨설턴트가 하게 되는 역할이고 파란색 경영개선 지원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하시는 건데 작성하는 게 좀 많아요. 한글 파일로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하고 인쇄하고 또 사인도 받고 하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90%는 우리 컨설턴트로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드릴 거고 도와드리니까 나 컴퓨터 못한다고 해서 복잡할 필요 없어요. 단지 아무도 그 정보도 안 주고 자료도 안 주면 작성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은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공사까지 다 끝나고 났는데 나는 돈을 먼저 줬는데 빨리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4주 정도 걸립니다. 돈 빨리 안 준다고 이렇게 전화 자꾸 하신다고 해서 제가 빨리 드릴 수가 없어요. 우수 사례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8월 정도에 40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공사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매출액까지 좀 올라갔다. 이런 부분 10페이지로 만드는데 40개 업체 정도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자보고로 만들어가지고 대전시나 아니면은 그 진흥원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도 조사. 이것도 이제 문자로 보내면은 스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영업 닥터제이 만족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공부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아마 잘 못 보신 분들이 제가 보기 다수일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평가 선정이 끝났고 오늘 여기 와 계시고 제가 좀 사업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3번부터가 이제 앞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3번부터 컨설턴트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방문 날짜 서로 약속을 잡고 방문하게 되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이런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부분부터 그다음에 어떤 그 절차로 가는지 다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경영계에서 신청서가 돼요. 나는 간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간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간판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고 시에서는 그 컨설팅 최소 2회 완료 후에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컨설팅가 3번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서류를 정리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구혜지적으로 생각한 거는 한번 방문을 하고 나면은 그때 바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난 간판 하겠다고 하면은 간판 하는데 필요한 서류, 간판 시공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뭐 이런 서류들. 그래서 한 번 왔다가 오면 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두 번째 방문할 때 다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방문할 때 컨설턴트한테 그 모든 걸 주게 되면은 그럼 컨설턴트가 그 밑에 있는 서류들 이런 서류들 다 작성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때 준비가 안 되고 두 번째 갔을 때도 준비가 안 되고 세 번째 갔는데도 아직 뭐 할지 모르면은 사장님들이 다 작성하셔야 돼요. 작성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30분이 보통 다 합니다. 스캔 뜨고 사진 찍고 다 30분이 끝나는데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없잖아요. 그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문서 작성은 어렵고 인쇄해야 되고 다시 인쇄한 거에 사인 받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컨설턴트가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방문했을 때 미리 준비해놨다가 정리하시면 두 번째부터 이 서류가 끝나고 세 번째 컨설턴트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장과 사진까지 찍어서 이 완료보고서까지 지원금 지급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서류 작성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컨설턴트가 작성을 해놓고 세 번째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사장님들은 좀 편한 겁니다. 이게 보면은 지원금 지원금 신청 이게 좀 복잡하죠. 내용 읽는 것도 굉장히 피곤해요. 저도 이게 안 해봤던 거 이런 서류 주고 읽어보라고 하면은 10분 정도 있다고 막 졸려요. 저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컨설턴트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수장위원 세 분이 오셔가지고 평가해요. 이 서류가 맞는 건지, 이 공사업체가 자격이 있는 건지, 그다음 금액이 적정한 부분이다. 간판한다고 했는데 사이즈가 3m밖에 안 되는데 300만 들어간다. 라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그 금액을 깎습니다. 왜냐면 다른 업체는 이건 분명히 250이었는데 우리 300이라고 하니까 금액을 깎아요. 깎거나 아니면 반려해요. 서류 작성하면서 컨설턴트가 다 확인합니다. 수정도 하고 아니면 업체 바꾼다든가 해서 저희한테 왔을 때는 완벽한 서류가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한테 서류 주신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다음에 공사해도 좋습니다 하고 공사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돈 주세요 하고 돈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간판 공사하기 전에 요즘 자재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업체가 비용을 다 미리 주세요 하고 해서 다 주시면 안 돼요. 돈이 먼저 나가고 나면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공사업체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은 주시는 거 아니에요. 10% 이상은 각종 주시지 말고 공사가 보니까 어느 정도 끝났어.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저희한테 이제 실물까지 다 받고 나서 공사하십시오 하고 문자가 가면은 그 다음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적으면 10% 아니면 30%만 주셔야 됩니다. 절대 내가 손이 크다고 나 통 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주시면 안 돼요. 후회합니다. 30% 이상 주지 마시고 정말 공사도 잘하고 하면은 중간이나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은 그때 좀 일부 좀 주시고 완벽하게 끝나요. 완벽하게 끝나고 간판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나면은 그 신고증이나 허가증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내주고 나면은 마지막에 잔금을 주시는 거예요. 잔금까지 주고 나면은 행정적인 서류는 안 챙겨줍니다. 간판 하시는 분들 바쁘거든요. 바쁘다 보면 못 챙기면 내려가기 어렵잖아요. 크게 보면 컨설팅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경영 개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컨설팅 지원하는 부분이 컨설턴트 역할입니다. 경영 개선하는 거는 총 5가지. 하나는 시설 개선, 두 번째가 홍보 광고, 안전 관리는 CCTV, 위생하고 이제 포스기나 키오스크 5개 영역이 되어 있는데 5개 영역 중에서 어떤 걸 하셔도 돼요. 그리고 2가지 하셔도 됩니다. 나는 300만 원 가지고 내 비용까지 해가지고 좀 더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간판도 설치하고 도배도 하고 해서 250명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홍보 쪽에 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온라인 쪽에 하셔도 됩니다. 2개나 3개 분야로 나눠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너무 많이 하면 20만 원 사이즈 있고 30만 원 사이즈 있고 하면 세금만 너무 많고 고액수도 많고 세금 계산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임팩트가 적어요.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하면 딱 때려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효과가 적습니다. 금액에 재산한 것들은 사장님들이 평소에 비용 가지고 사용하시고 정말 요거 내가 300 가지고 임대때 있는 걸 하고 싶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집중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마 교재하고 좀 틀립니다. 교재에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는데요. 부가세 별도 기준입니다. 총 300만 원을 사용을 했어라고 하면은 10%는 내 비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90%는 이거 잘못됐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10%는 내 부담이고, 아시는 분 이거 손 들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책 한 권 드릴 겁니다. 뭐가 틀린 것 같아요? 한 분이 손 번쩍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총 수입액이 300만 원일 경우에는 90% 지원하니까 270이잖아요. 이게 3, 9, 27, 270이고 10%니까 30만 원. 이거 잘못됐죠? 3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쓴 책입니다. 300만 원까지 지원인데 총 공사비용이 400만 원 더 갔다. 라고 하면은 자부담이 얼마거든요? 400만 원이야 총 비용이. 그것을 별도로. 손 먼저 번쩍 들어보세요. 앞에 계신 분. 네, 자부담은 13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은요? 지원금은 270만 원입니다. 아니죠. 공사비용 400만 원. 틀리셨고 두 번째. 지원금이 300만 원이고 자부담은 30만 원. 아니죠. 총 비용이 400만 원이죠. 400만 원. 예. 틀리셨어요? 틀리신 분은 이제 두 분 없습니다. 번쩍. 예. 자부담 30 똑같아요. 300만 원 한도니까. 예. 400만 원이에요. 공사비 400만 원. 그래도 자부담은 그 나머지 100만 원 내가 하는 거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 그러니까 자부담 용어는 지금 지원금하고 용어를 헷갈리는 게. 그 지원금에서는 300 내죠. 300만 원. 네. 그럼 자부담은요? 1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중에서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니까 300원 그 지원받는 거고 초과되는 100만 원은 자기 부담입니다. 부가세도 당연히 자기 부담이고 40만 원도 그렇게 되는 거 10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담은 100만 원이고 부가세가 400이면 40만 원이 붙거든요. 10%. 그래서 자기가 내는 건 140이고 나중에 그 국세청에서 이제 현금을 받겠죠. 부가세는. 예,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이제 빨간색으로 3개가 있습니다. 3페이지나 3페이지가 전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비품은 안 됩니다. 세탁기, 뭐 에어컨 이런 건 지원이 안 돼요. 렌탈 비용, 뭐 정수기를 사용했는데 캡수 해가지고 했는데 그 월정이 얼마 나간다 2년 동안 그런 거 지원 안 됩니다. 렌탈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간판인데 제일 중요한 게 간판이에요. 간판 같은 경우는 5개 광고물이에요. 매장 밖에 이제 간판 설치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안 받아도 되는 게 있고 반드시 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신고가 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간판은 신고 대상이 있고 좀 짧거나 크게 문제가 없는 거는 신고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고 반드시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걸 해주는 역할까지 간판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간판업자가 간판만 하고 돈 받고 그냥 가면은 사장님들이 신고하고 다녀야 돼요. 구청에. 그분들이 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왜냐면 도면도 있어야 되고 재질, 사이즈, 위치 다 도면을 그려가지고 제출해야 돼. 신청서를 써가지고 구청에. 소개 같은 경우는 자신 해야 돼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견적서 받을 때 통상적으로 그 공사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에다 특약사항도 넣어놔요. 이렇게. 부동산 우리 구매할 때 보면은 뭐 월세든 전세든 간에 특약사항도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계약서가 없으면 견적서 밑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견적서 밑에다가 공사 끝나고 나면은 구청에 인허가 사항까지 다 해줘야 된다. 이 문구 넣어주시면 굉장히 편해요. 이 문구가 없고 말을 해줄게라고 하면은 증거가 없어요. 또 그분이 까먹어. 일이 많다 보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전화 오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컨설턴트 분들은 그건 못 해줘요. 그건 공사업체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허가 안 받아도 돼. 그거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사인 가지고 받을 겁니다. 외주업체 선정은 그 반드시 대전시에 소재한 업체한테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주업체, 시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저희가 받습니다. 갖고 세종시 대전하고 가깝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금산 가깝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대전시가 아니면 안 돼요.
반드시 대전시에 있어야 되고, 단지 이 업체가 온라인이다. 내가 온라인 블로그 올리고 싶은데 서울이나 경기 쪽 굉장히 크고 잘하는 업체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만 대전시 외도 가능한 거고, 작년에 저희가 민원이 크게 하나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아닌데 온라인 광고하는 업체. 경기도 업체는 했는데 그 업체가 잘 안 해줘요. 굉장히 대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는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하자보정 그런 게 있고 수요가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굉장히 욕먹는 데가 있어요. 저는 먼저 줬더니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리고 블로그 하나 올려주더라도 1년 동안 유지가 돼야 돼요. 6개월 있다가 블로그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견적서 밑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도 없고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욕먹은 데가 있어요. 누가 욕먹느냐? 우리 사장님이 안 해주니까. 그리고 증빙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정말 대전 외 지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크고 체계적이고 우리 잘 맞춰서 주는 업체 잘 골라야 됩니다.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 시공사는 7개 이상의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개 업체가 너무 많은 수준을 받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이 없는 업체도 이유가 있겠지만 일이 너무 많은 업체한테 맡기면은 내 순서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난 당장 다음 달에 공사해줘야 되는데 2개월 3개월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좀 비일비재해가지고 그래서 7개로 한정을 했어요. 미용 같은 경우에 샴푸대 업체는 업체가 안 많아요. 업체가 대전에 7, 8개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들은 자기네가 7개 업체를 신청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체크합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간판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샴푸대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서로 다 아시더라고. 너 몇 개 했냐? 난 몇 개 했어. 해서 자기가 7개 초과될 것 같으면은 다른 업체 사장님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간판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많아요. 업체가 많다 보니까 또 경쟁이고 그런 내용을 서로 공유 안 해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도 이거 7개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7개가 되면 저희가 다 체크해요. 본부에서 체크해가지고 5개째 들어왔는데 6개째 들어왔는데 체크해서 확인하는데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사장님이 견적받는 시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제출 서류 이 부분이 이제 신청서, 외주업체,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가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견적서 2개 받으셔야 돼요. 이 기준은 업체 기준입니다. 한 개 업체가 간판도 공사하고 선생지도 공사하고 해서 시공업체에 대한 금액이 100이 넘어갈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견적서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정말 비싼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고. 이거는 다른 집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100만 원 이상이에요.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내가 공사도 안 주는데 어떻게 견적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은 견적서를 받고 정말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위에 있는 등 LED 다 하잖아요. 기본 10년 이상입니다. 근데 LED 숫자 들어가는 숫자가 3년에 LED는 비싸요. 중국산은 반값도 안 됩니다. 근데 견적서에 숫자에 대한 것도 다 넣게 돼 있어요. 소상공인 진흥공사 같은 경우는 견적서 받을 때 한국 LG 건지 삼성 건지 중국산에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 LG 건지 삼성 건지 숫자 써달라고 합니다. 중국산인지.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 나니까. 간판은 5층 높이에다 달았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간판이 하나 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불이 나갔으니까. 근데 그 업체가 연락이 안 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산 섞어나가 생각을 합니다. 분량 숫자가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는 하자보증 이행각서가 있어요. 사인 받아놓으면 1년 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 간판 공사하는 업체는 5개 광고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식당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영업 등록증이 따로 있죠. 식당 하시는 분들. 즉석 판매, 신고증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간판도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일반 사업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고 간판에 대해서는 옥 외니까 크기라든가 인허가 사항도 있고 또 위험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5개 광고 등록을 하는 업체만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증이 없는 업체한테 간판을 맡기면은 불법 무허가입니다. 그 업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쭉 이제 내려오다 보면 이제
공사까지 끝나고 내가 돈도 주고 손을 받아서 지원금 상환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이수가 되는데 이런 서류들을 사장님들이 증빙서류에 사인받아 놓으면 컨설턴트가 신청서는 작성을 해드립니다. 근데 통장도 없고 전자상품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면은 컨설턴트가 만들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앞에는 광고 등록증이라고 있는데 여기 신고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록증은 공사하는 업체가 허가받은 그 신고증을 우리 간판에 되는 겁니다. 우리 간판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건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신청서에 대한 내용이죠. 어느 업체 통해서 하겠다라고 쭉 내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컨설턴트가 작성해 드릴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컨설턴트가 작성을 하게 했거든요. 이 밑에 보면 첨부 서류, 외주업체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이런 광고 등록증 이런 거는 사장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이 첨부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1, 2, 3, 4페이지 정도 되는 거는 저희 컨설턴트가 다 작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도 작성하는 게 이것도 복잡합니다. 계좌번호도 인정을 해야 되고 사장님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 이때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사장님들 통장으로 돈이 나갑니다. 사장님 통장으로 돈이 나가고 앞에 공사할 때도 사장님 통장에서 돈이 직접 나가야 돼요. 우리 딸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 인정을 나갑니다. 주고받는 모든 통장은 사장님 거 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통장 하나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장님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통장사본이라든가 외주업체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나중에 공사 끝났는데 나는 전자세금계산서 원래 받아도 못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사업체 선정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2차 확인지 이런 서류가 다 들어옵니다. 이 서류를 주시면은 우리 컨설턴트분이 신청서 다 작성해 드릴 거예요. 하자거든. 근데 1년 동안은 AS 해주겠다. 간판에 등록이 나가든 그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하자거든 이행각서입니다. 1년간은 하겠다라고 해서 서명을 누가 하냐면 사장님하고 우리 컨설턴트하고 외주업체 대표까지 합니다. 외주업체 대표가 1년간은 내가 부상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이 내용이 보증기간이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견적서 밑에다가 1년 이상은 AS 해주세요.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는 민사소송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하나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송까지 가겠구나 라고 사인하셔야 돼요. 속군 사람도 뭐 있어 내가 믿고 할게.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하고 설명을 받는 겁니다. 외주업체 대표한테 사인 받는 이유는 고객 광고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간판업체가 이거는 뭐 신고 허가 대상이 아닌다라고 하면 사인 받아야 돼. 본인이 인허가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인 받아놔야 돼. 근데 나중에 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왔어요. 불법 간판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누구한테 책임을 져요? 외주업체 대표한테 우리는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좀 사진 찍은 건데요.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고 안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돌출 간판은 틀립니다. 돌출 간판은 거의 100% 허가사항이에요. 단지 미용실이나 의료, 병원 같은데 미용실 같은 경우에 돌아가는 거 있죠, 사인. 이거는 인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건 이제 정부에서 인정한 그냥 부착하는 겁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지주간판, 땅에다 심는 간판이죠. 이런 것들도 대부분은 허가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간판업체가 거의 100%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허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네가 아니라고 있으니까 일단 사인해. 라고 저희가 받는 겁니다. 영상 정보 이 부분이 CCTV에 대한 부분인데 CCTV는 뭐 집안에 설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가게에다 설치하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설치하는 거는 책임자가 누구고 몇 대를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신고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 사진 찍어서 동영상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라든가 설치 대수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 제출할 때 카메라가 4대 달렸다라고 하면 4대의 위치까지 사진 다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보고서 작성하는 예시.
그리고 금액이라든가 다 작성하는데 이 부분도 이 컨설턴트 부분이 대부분 작성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공사할 공간, 그리고 이제 구매할 상품, 그 위치에 대한 사진도 찍어주셔야 돼요. 이것들 100만 원 이상의 복수 견적서. 그 업체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복수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도장 빨간색으로 있죠. 도장이 없는 게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자기 도장을 안 찍어주시는 것도 참 무난하기도 한데 그분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아는 분들한테만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래도 이 견적서에는 이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도장이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장이 없는 게 또는 다시 서류 검토하고 신청서에다가 저희가 반려시키면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도장이 없는 거는 다시 꼭 받으시라고 제가 이제 표시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업체들은 부가세 별도라고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야 네가 그때 얘기했던 3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표기가 돼야 되는데 견적서에 보면은 부가세에 대한 표기가 없는 것도 제법 많아요. 그 공사하다 보면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받을 때 부가세 표기가 없으면 다시 반려해요. 부가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두 개. 그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고 이런 이제 서류들도 우리 컨설턴트 분이 이제 정리해 줄 건데 단지 아까 앞에서 했던 첨부 서류들은 챙겨주셔야 돼요. 내가 입금했다고 하면 2차원 인증이라든가 전자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이 서류는 컨설턴트로 작성을 할 겁니다. 하자 보증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업체하고는 거의 아예 하지도 마세요. 온라인으로 구매하든 당근마켓에서 구매하든 간에 다 똑같아요. 당근마켓에서 파시는 분도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통장으로 이체하면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당근마켓에서 판매하시는 분 개인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들 같은 게 없고 전자세금에서 발행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확인만 되면은 온라인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체를 하게 되면은 내 비용에 대해서 이체하게 되면 현금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안 됩니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사장님의 통장에서 업체 대표의 통장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이제 허가증입니다. 5개의 번금을 간판에 대한 허가증이고 요거는 이제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허가 대상이 아닌 거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허가증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면은 허가 냈다고 이제 그 구청에다가 신고하게 되면 이걸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발급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대체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음식점하고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구, 붙박이, 가스레인지 이런 건 돼요. 가스레인지 그냥 구매하는 건 안 되고 주방 같은 경우에 뭐 손전등기 이런 거 가능합니다. 에어컨 구매는 안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안 되고 단지 에어컨을 그 지지해주는 시래기 구매는 됩니다. 시래기는 가능합니다. 제가 전문가 이제 그 일반 그 편의점 같은 경우 진열대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쇼케이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전기 수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지역에는 이건 없어요. 전국에서 이건 경기도 평택시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만 대전 외 지역에서 가능한 부분이 신고할 때 심사위원들이 다 찾아요. 찾다 보면 대전에 나와요. 그 업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전 업체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다 됩니다. 인테리어성으로 되는 건 돼요. TV가 안 되는데 TV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TV가 안 되지만은 음식점에서 내가 음식 동영상 잘 찍고 사진 찍어서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LED 큰 화면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손님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TV는 그냥 보는 TV가 홍보물입니다.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같은 TV이지만 홍보를 하기 위한 TV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특정 단어 하나 가지고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용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안 됐었는데 여기 이제 작년부터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경대, 서랍장 이런 것도 됩니다. 현관, 문, 간판 이런 거 다 되고 저희는 여기 몇 년 전부터 이제 샴푸대까지 되고 샴푸대에 딸려 있는 소변 온수기 이거 가능합니다. 선팅기 이런 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능한 분모 우리 이제 고정 미용의자는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이라는 단어가 돼 있는 거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정으로 돼 있는 건 미용의자만 가능한 겁니다. 뭐 손님들이 앉고 일반 저런 의자인데 내가 고정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도 고정이지만 안 되잖아요. 100%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업종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시하고 몇 년 동안에 그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분류하는 부분이거든요.
무겁다고 다 되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홍보 마케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사업은 7월 말까지면 어느 정도 끝내려고 하는데 홍보 마케팅은 8월까지 하고 9월에 제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상품이나 메뉴에 대한 사진 촬영, 뭐 동영상 촬영은 다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사진 잘 찍어. 우리 아들한테 시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드님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안 돼요. 가족관계에 있어도 안 됩니다. 여기 안 나왔던 내용들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질문하실 분 손에 이렇게 번쩍 드시면 우리 계신 분이 마이크 갖다 드릴 거예요.